저는 5월 9일 날에 이준석, 명태균, 김영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타임라인으로 제가 정리를 쭈르륵 해드릴게요. 그렇죠. 이걸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우선 보세요. 5월 9일 날 새벽 12시가 넘은 시각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뭐 문자인지 카톡인지를 보냈대요. 예. 윤이 경선하라고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아까 우리가 포인트 짚은 게 바로 윤이라고 하는 말이 왜 들어갔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경선이라고 하는 말도 뭐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말이니까. 예. 자, 그럼 그거 두 개를 듣고 김소연 변호사 말에 의하면 예. 이제 화들짝 놀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오전 그날은 10시에. 너무 새벽이니까 기다렸다가 오전 10시경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은 그때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문자를 다시 보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에게 공천 좀 주십시오 부탁하는 문자를 몇 개를 보냈죠. 그리고 나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10시가 좀 넘은 시각이겠죠, 말하자면. 자, 여러분들 그 전에 거는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5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김영선에게 너 공천 확정됐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렇지. 4월 선물. 2일과 4월 3일 날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 김지수 거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래. 그러면 이 김영선 공천 확정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녹취가 있고, 예. 김영선 강혜경과 관련해서. 그렇죠. 두 번째 4월 3일 날 전략 공천 확정이래라는 또 녹취가 또 있어요. 이준석이 준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그거 두 개의 녹취와 5월 2일자 녹취 기억해 놓고 좀 전에 12시 넘었을 때 명에게 보낸 이 문자를 보면 이제 갑자기 중간에 뭔가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명이 놀랐을 수는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공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확인해 준 건데 그렇지. 이제는 명이 뭔가가 여기서 태클을 거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10시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내는 김영선이라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이걸 했고 그리고 곧바로 이준석에게 전화해서 다 끝났다. 뭐 잘했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자가 또 10시 10분 넘어서쯤에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 19분에 명이 강혜경에게 전화를 걸어요. 맞아. 전화를 걸어서 10시 19분에 그 옆에 있던 김땡땡을 바꿔달라 그래요. 김땡땡은 운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았던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 집에도 갔던 사람이고 인사도 했던 사람이고 함성득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이제 다 끝났어. 윤핵관 애들이 저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누구야. 내가 다 해결했어. 라고 하면서 10시 19분에 확정을 지어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하라는 이준석의 말이 있기 전에는 김건희와 오케이가 됐고 대통령과 통화하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까지 이제 전부 다 오케이가 됐다는 걸 녹음까지 해서 이제 확정을 지어놓고 박제를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준석한테도 문자를 보내서 다 끝났다고 말하고 그렇죠. 이제는 자기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해결했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시가 좀 넘어가지고 다시 김영선과 강혜경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이 뭐 어떻게든 몰라 이런 얘기를 해요. 방맹이 두드릴 때까지. 그렇지만 어쨌든 둘은 확정됐다는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시 39분 정도에 다시 김영선과 관련된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요.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이준석이가 주말에 지원 유세하러 올 거고 이런 말까지 딱 나와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확정이라고 자기는 생각했고 그렇지. 이준석도 그렇게 확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실제 형식적으로는 5월 10일 날 이걸 했다고 주장하지만 발표는 실제는 5월 9일 그 10시 전으로 모든 게 다 바뀌었고 확인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야 당선인 시절이고 자기는 관여 안 했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 그에 대한 입증을 밝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은 당대표였잖아요. 당대표가 오케이 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명태균 그렇죠. 말이에요. 네. 게다가 지원 유세도 온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지원 유세는 5월 10일 날 갔어요. 근데 이 일이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이준석 의원이 지원 유세 하러 간다는 건요 5월 13일 날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끼리 공식적으로는 5월 13일 날 이 김영선에 대한 지원 유세를
일정에 확정해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준석이 5월 9일날 명태균에게 그런 확신을 주고 명태균으로부터 그런 확정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서로 그거에 전제해서 행동한 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네. 요점은 5월 9일 모든 게 다 결정됐다는 거고 그 결정에 당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인으로부터 얘기 듣고 해결했다는 거고 그렇죠. 실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람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휘둘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고 그런데 함성대기가 말하죠. 내가 이 명태균에 대한 이력서를 들고 인사검증까지 시켰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말했다. 대통령한테 특히나 이런 말도 했다. 이 사람 사기 전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 전 노영희 변호사님이 지금 정리 잘해 주셨는데 여기서 법리적으로 좀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준석 의원은 저 지금 녹취 나오고 김소연 등장 전까지는 어떤 전략을 썼었냐면요. 이게 알았으면 공범이 되고 몰랐으면 무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수사받고 감옥 가야 되고 몰랐으면 그냥 무능이니까 손가락질 받고 정치적 비판받고 그냥 정치 못하는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은 처음에 몰랐다. 나는 위림했다. 나랑 무관하다. 난 힘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몰랐다. 무능 프레임으로 갔었거든요. 왜? 형사적으로 살려고. 근데 지금 증거들이 계속 튀어져 나오고 이준석한테 몰아가니까 이제 더 이상 빼박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게 5월 9일에 왜 이준석 당대표, 의전서열 7위의 선출직 당대표가 창원에 있는 거의 사기꾼으로 판명된 뭐 김종인 위원장 말을 빌리면 미친놈이라 하잖아요. 그 예. 미친놈에게 왜 보고를 합니까? 아니 왜 보고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한테 놀아나는 게 정상입니까? 그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당권 농단 아닙니까? 왜 당대표가 자기랑 친하다고 박근혜가 최순실 친하다고 연설문을 주고 고쳐주고 물어보고 농단하고 평창 해먹고 미르재단 해먹고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김건희가 해먹는 거지만 당으로 보면 이준석을 놓고 명태균이 해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명태균은 대통령도 해먹었지만은 아. 양쪽을 다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냐? 이준석 의원은 이제부터는 몰랐다라고 이제 본인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수사를 받습니다. 처음에 참고인을 조사받죠? 보면 다 알았어요. 그럼 뭐냐? 방조 혐의까지는 충분히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 공모가 빠지면은 방조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죄냐? 공당의 업무, 공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당 대표지만 이 당이 자기 게 아니거든요. 당 대표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당 대표로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놀아나가지고 당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교란해서 결국에 놀아나서 공천값을 줬다. 이 사안부터는 이제 이준석 의원은 원래는 몰랐으니까 무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알았다고 가면 공범론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형사사법의 문제로 들어와 버렸다. 물론 김소연이 민 것도 있어요. 김소연이 민 것도 있었지만은 이준석 의원이 기존의 논리를 그냥 유지하든지 뭐 그 위조됐다라고 하든지 난 몰랐어. 뭐 내가 안 보냈고 차라리 나도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보낸 거야. 자 이렇게 논리를 만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인정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야 그럼 둘이 공모관계 있었던 거 아니야 명태균하고 여기까지 이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생겼다. 이게 점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